가난한 사람은 매일 하지만 부자는 절대 안 하는 행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그토록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토마스 C. 콜리에 져서 부자 되는 습관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차이를 중심으로 흥미로운 사실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습관의 차이가 단순히 개인적인 게으름이나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사회 구조적인 복잡한 요인들과도 얽혀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넘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습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라는 단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지닌 성공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바로 독서입니다. 부유층의 88%는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꾸준히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죠. 독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그들에게는 일종의 자기 투자이자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책을 통해 얻는 간접 경험은 그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그들은 폭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역사, 철학, 경제, 과학, 심지어 소설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그들의 독서 습관은 끊임없이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작가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지식과 통찰력을 단 몇 시간 만에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은 독서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경이로운 이점입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독서의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이러한 성장이 다시 그들의 부를 증식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독서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며 그의 사무실에는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길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독서가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 도구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독서는 마치 운동선수에게 훈련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몸을 단련하듯이 그들은 정신을 단련하는데 독서를 활용하는 것이죠. 반면 빈곤층의 독서 습관은 매우 다릅니다. 매일 30분 이상 독서를 하는 비율은 고작 2%에 불과하며 독서를 즐기는 비율도 26%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여가의 질을 넘어 정보 습득과 지식 축적의 격차로 이어지며 결국은 삶의 질과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독서의 부재는 정보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기회를 제한합니다. 이는 결국 고정된 사고방식에 갇히게 만들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층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거나 자신의 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독서는 우리의 사고력을 확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독서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독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며 이는 빈곤층과의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계획 세우기입니다. 부유층의 86%는 매일 해야 할 일을 메모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계획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하루하루가 모여 그들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들에게 계획은 단순한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를 향한 로드맵이자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며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고려하여 유연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사전 계획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계획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자원, 즉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되새기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들에게 통제감과 성취감을 제공하며 다음 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기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자들은 목표를 글로 적어두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는 반면 빈곤층은 12%에 그친다고 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을 넘어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부자들에게는 습관처럼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표 설정은 미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며 계획은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계획 없는 하루는 목적지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제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생활은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증가와 불확실성 증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긴급한 상황에 비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돈보다 소중히 여기며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그들의 철저한 계획성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계획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는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TV 시청입니다. 부유층의 60% 이상은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TV를 시청합니다. 특히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오락성 콘텐츠는 거의 보지 않죠.
그들은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이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들은 TV 앞에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시간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의 지적 성장과 실질적인 부의 축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시간을 투자하여 독서를 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거나 자녀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등의 활동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들은 정신적인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이러한 시간 관리 전략은 그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빈곤층의 경우 20% 정도만이 1시간 미만으로 TV를 시청하며 75% 이상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즐겨본다고 합니다. 물론 TV 시청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휴식과 엔터테인먼트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TV 시청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특히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같은 오락성 콘텐츠에 몰두하는 것은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보일 수도 있으며 이는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때때로 비현실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거나 타인의 삶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돈보다 소중히 여기며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 대신 독서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 활용 방식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지식 수준, 기술 습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가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는 시간이 부유층에게는 투자의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번째는 기상 시간입니다. 부유층의 약 절반인 44%는 출근 3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며 명상, 운동, 독서, 계획 세우기 등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통해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은 그들에게 평온함과 집중력을 선물하고 하루를 더욱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벽 시간은 방해받을 일이 적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을 넘어 이른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들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고 하루의 목표를 명확히 하며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준비된 시작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중요한 업무나 미팅에서 더 높은 집중력과 효율성을 발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CEO 팀 쿡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운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스타벅스의 전 CEO 하워드 슐츠도 새벽 일찍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단순히 부지런함을 넘어선 전략적인 시간 활용의 의미를 지닙니다. 반면
빈곤층은 3%만이 출근 3시간 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면 스트레스와 함께 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촉박한 아침은 정신적인 여유를 앗아가고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해야 할 일들에 쫓기다 보면 하루를 계획하거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는 곧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자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을 넘어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명상하며 마음을 다스리거나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은 단순한 아침 활동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그들에게 신체적 활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과 명확한 목표의식을 제공하며 하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기반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부유층의 76%는 일주일에 4번 이상 꾸준히 운동합니다. 그들은 건강이 곧 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육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집중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을 낳고 건강한 정신은 현명한 판단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비즈니스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정신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운동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리처드 브랜슨 등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운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투자이자 필수적인 루틴인 것입니다. 반면 빈곤층은 23%만이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다고 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을 벌 기회도 삶을 즐길 기회도 함께 잃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상 운동할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 관리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은 운동이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인 강인함을 키우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부유층의 63%는 출퇴근 시 오디오북을 듣거나 자기 개발 관련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그들은 이동 시간마저도 배움의 기회로 삼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합니다. 평생 교육과 자기계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부유층이 86%에 달합니다. 그들에게 자기계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온라인 강좌, 세미나 참석,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등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심지어는 실패 경험조차도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직업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감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은 삶의 활력소가 되며 이는 다시 더 큰 동기로 이어집니다. 반면 빈곤층은 5%만이 오디오북을 듣는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은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기 개발의 부재는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현대 사회에서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뒤처지게 만들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며 투자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의 노력이 그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자산에 끊임없이 투자하여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교육은 결코 끝이 없으며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은 그들을 단순한 재력가를 넘어 지적이고 통찰력 있는 리더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습관의 차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물론 개인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교육의 기회 부족,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습관의 차이를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고 당장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매몰되어 자기 개발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기회의 불균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하기 어렵다는 절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난은 결코 놀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자들이 가진 습관들이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배우고 익힐 수 있으며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유층의 습관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내재화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독서를 시작하고 하루 계획을 세우며 불필요한 TV 시청을 줄이고 일찍 일어나 운동하며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복리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부자들의 습관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내일의 더 나은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를 응원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의지,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습관들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